온 목적은 보도자료 보시면 다 알겠지만 국가인권위원회가 4월 말에 권고를 하나 낸 게 있습니다. 그 지상파 방송사, 그러니까 TBS가 있고 MBC, SBS 있죠. 지상파 방송사의 메인 뉴스에 소통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농인들의 시청권을 위해서 소통을 해라 라는 권고가 나왔습니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에 그 지상파 방송사들이 이 수어통역 등 그 장애인 시청자들을 위해서 접근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을 개선하라, 이런 두 가지 권고가 나왔습니다. 근데 저희가 들은 바에 의하면 KBS가 인권위원회 권고를 이렇게 쉽게 수용을 하지 않을 것 같다는 그런 얘기를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왔습니다. 오늘 여러 단체가 같이 결합하고 있고요. 아까 소개해드린 장애벽을 넘은 사람들, 그 다음에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시민단체도 같이 지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엔 장애인권 권리협약, 그 다음에 자유생활지원수단 유교가 있고 원심회, 그 다음에 공유, 플랫폼 A그룹 같이 오늘 이 기자회견을 지지해주고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방송통신위원회와 그 다음에 지상파 방송사에 이 권고를 했는데, KBS가, 사실 KBS는 공영방송이고 이 수신료를 받고 운영 재원을 쓰고 있어서 당연히 먼저 선두적으로 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수용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지만 불구하고 그렇지 않다는 이게 그 얘기들이 들려도 오늘 왔고요. 먼저 이 그 취지를, 오늘 우리가 왜 여기 왔는지 취지를 먼저 우리 그 장애벽을 없는 사람들 대표를 맡고 있는 김지연 대표를 통해서 왜 왔는지 얘기를 잠깐 먼저.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김지연입니다. 지난해 봄 장애벽을 비는 오늘 연대하고 있는 여러 단체들과 농인 시청자들의 시청권을 보장하기 위해 9시 뉴스를 비롯한 더 많은 프로그램의 수어 통역을 제공해달라 KBS에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왔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국가인권위원회가 KBS에 권고한 9시 뉴스의 수어 통역을 제공하라는 사항을 하루빨리 시행해달라 촉구하기 위해 다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동안 KBS는 일반 시청자에게 화면이 방해가 될 수 있어 고려해야 한다거나 제작 비용 등을 이유로 9시 뉴스에는 수화 통역이 어렵다고 말해왔습니다. 그리고 UHD 방송이 안착되면 그때 다시 검토하겠다고도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조사 과정을 통해 본 KBS의 발언들은 그냥 수어에 대한 관심과 인식이 부족이었고 수화 통역을 제공할 의미가 없는 소식이 드러났습니다. KBS는 공영방송입니다. 국민들을 시청자로 생각해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합니다. 그것이 시청자를 존중하고 대한민국의 법을 존중하는 공영방송다운 모습입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KBS 앞에 오지 않기를 희망합니다. 농인의 권리 확보를 위해 오늘 연대해 주신 이 모든 단체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신 분들 몇 분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인사말 한 우리 그 장애벽 소멸기의 김지연 대표님 오셨고요. 그 다음에 우리 언론시민단체에서 왔습니다. 우리 김동찬 사무실장님 언론개혁시민연대에서 왔습니다. 저희한테 아마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원심회 회원분들이 몇 분 오시는데, 한 분만 오셨네. 지금 다른 분들은 지금 오시는 중인데 헤매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수화연구소의 우리 그 강재희 대표님 오셨고요. 그 다음에 우리 유엔장애인 권리협약 이행연대의 우리 이영석 활동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 외에 우리 멀리 전주에서도 오셨고, 우리 저희 회원들이 좀 몇 분 오셨습니다. 전주에서 오셨고.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 가지 수어 연구소 대표를 맡고 있는 강재입니다. 저는 농인입니다. 수어는 저의 소중한 언어입니다. 그리고 수어는 우리나라의 언어입니다. 하지만 지금도 수어를 음성 언어의 보조 수단으로 생각하고 농인의 소통권을 제약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촉구하는 KBS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11조에는 누구든지 생활 영역에서 차별하면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 법에서도 장애인을 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면 안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공영방송인 KBS가 9시 뉴스에 서통역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농인들이 수어로 방송을 볼 기회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KBS는 헌법에 명시된 차별금지 조항을 어기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법의 평등권에 위배하고 있습니다. 수어는 농인의 언어입니다. 농인은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그리고 2016년 한국수어법이 시행되면서 수어도 우리나라의 언어가 되었습니다. KBS는 이 점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저와 같은 농인들은 수어 통역이 없으면 뉴스의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막이 나와도 수어를 제1 언어로 사용하는 농인의 경우 문장 해독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KBS는 아침이나 낮 뉴스에 수어 통역을 합니다. 그래서 일을 해야 하는 농인들은 수어로 뉴스를 볼 수 없습니다. 특히 9시 뉴스는 하루에 중요한 사건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종합 뉴스임에도 수어로 볼 수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KBS는 9시 뉴스를 수어 통역을 해야 합니다. 이는 공영방송으로서 당연한 도리이고 대한민국의 헌법 등 법을 지키는 길입니다. 또한 농인들에게 알 권리를 제공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이런 취지에서 하루빨리 9시 뉴스에 수어 통역이 제공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 1년 전인 것 같습니다. KBS 방송국 앞에서 우리의 권리, 우리의 인권을 지켜달라고 외쳤던 게 1년 전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1년이 지났는데 바뀌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참 아쉽습니다. 다시 우리가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이 자리에 서서 우리의 목소리를, 우리의 권리를 위해서 외치는 이런 것들이 정말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인간의 행복 추구권이 가장 기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인권 선언에는 인간의 존엄성이 가장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제가 활동하고 있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국제법으로 규약을 맺은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에는 인간의 존엄성이 가장 기본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거는 장애가 있든 없든 그 나라의 인간으로서, 국민으로서는 모든 게 보편적으로 보장되고 보편적으로 권리가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단체에서 활동하면서 2014년도에 유엔 장애인 권리위원회에서 한국의 장애인들의 정보 접근권, 의사소통권, 이것들을 위해서 어느 한 사람이 낙오됨이 없이 모든 국민이 누릴 수 있어야 되고 누릴 수 있게끔 해야 된다라고 권고를 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그 권고를 받아 안았습니다. 제가 2014년에 깜짝 놀랐던 게 그 권고가 유엔에서 권고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 그리고 공영방송이나 여러 언론이나 전체적으로 권고는 권고일 뿐이다 라는 말을 정부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정말 우리의 방송권을 책임지고 있는 KBS도 혹시 권고는 권고일 뿐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은지 참 의심스럽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분명히 정보 제공을 해라, 수어 통역을 해라 라는 권고가 나왔습니다.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방송 기술,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 방송 기술이 정말 세계에서 굉장히 앞선 기술력을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수어 통역을 할 수 없다, 이렇게 한다면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물론 수어 통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거 가지고 우리는 기존의 수어 통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왜 우리한테만 그렇게 얘기하냐,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KBS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공영방송입니다. 우리나라의 많은 방송을 항상 이끌어가는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화면에
수호 통역을 하면 비장애인들이나 다른 분들이 시청권에 해가 되고 문제가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근거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지 정말 확실한 데이터 KBS에서 근거 자료를 내놔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말 우리 전 국민 상대로 여론조사를 해서라도 그런 데이터가 어떻게 어디서 흘러나왔는지 그거를 좀 밝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장애인 유엔장애인 권리야당 이행연대는 장애인들의 인권을 쟁취하고 특히 우리 농아인들의 시청권 권리를 수행함에 있어서 우리는 항상 연대하면서 끝까지 투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언론개혁시민연대 김동찬이라고 합니다. 반갑고요. 이 자리에 이렇게 함께 설 수 있게 해주셔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방금 앞서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1년 전에 바로 이 자리에서 똑같은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KBS는 수어 통역을 실시하지 않고 있고 우리는 또다시 기자회견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안타까운 것은 KBS가 여전히 우리들의 주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공영방송다운 책임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게 작년과 같고 예전 그대로 멈춰있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투쟁이 분명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고 세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금 우리 손에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문이 쥐어져 있습니다. KBS가 메인 뉴스에서 수어 통역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한다고 분명히 적혀있는 이 역사적인 결정문 말입니다. 우리는 부당한 차별에 맞서 싸우고 있고 우리는 정당하고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그 인권위 결정문에 KBS가 메인 뉴스에서 수어 통역을 왜 제공하고 있지 않은지 여러 가지 이유가 적혀 있습니다. 참 하고 싶은 말이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KBS가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스마트 수어 방송 서비스나 별도의 수어 통역 기능을 갖춘 TV 수상기의 개발과 보급은 공영방송의 올바른 선택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농민들이 편리하게 수어 통역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기술은 계속해서 발전하고 보급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기술 개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모든 생활에서 장애인의 권리가 비장애인과 동등하고 평등하게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비장애인에게 음성 언어와 자막을 통해 메인 뉴스를 제공하는 것처럼 그와 동일하게 농인에게도 한국 수어로 메인 뉴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소수자의 권리를 가장 앞장서서 보장해야 할 것이 바로 공영방송입니다. KBS 사람들 만나면 항상 BBC 얘기를 합니다. BBC가 본인들의 모델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BBC는 영국 사회의 다양성을 반영하기 위해서 장애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인종, 소수자를 방송의 제작 과정에 참여하게 하고 프로그램에 등장시킵니다. 그들의 삶과 문화를 일상적으로 가시화시켜서 다양한 존재들이 이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공존하도록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KBS가 BBC의 길을 가고자 한다면 KBS가 선택해야 할 것은 스마트 기술을 통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화면을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메인 뉴스에서 한국어와 한국 수어를 동시에 사용함으로써 농인의 존재와 언어를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어와 한국 수어가 공존하는 것을 사회 구성원들이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로 KBS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스마트 수어 방송 기술이 발달하거나 UHD 방송 서비스를 하게 되면 별도의 수어 서비스를 할 수 있다. 이런 변명은 다른 방송사면 모르겠죠. KBS에게는 해당하지 않는 변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가장 실망스러운 건 농인들을 대하는 KBS의 태도입니다. KBS는 작년에도 우리 면담을 거부했습니다. 이번에는 또 코로나 거리두기 이런 것들을 내세워서 면담을 또 거절했습니다. 말로만 시청자가 주인이라고 내세우고
실제로는 시청자와 소통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공영방송을 연구하고 공영방송이 발전하도록 운동을 하는 사람인데요. 공영방송에게 요구되는 여러 가지 책임 중에 가장 첫 번째 책무가 시청자가 질문하고 요구하면 그에 대해서 응답하고 설명하는 책임입니다. 이것을 공영방송의 설명 책임이라고 하는데 이 가장 기본적인 책무를 등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KBS가 우리 농인들과 직접 만나 소통하고 함께 해법을 찾는 노력을 기울인다면 그 결과가 설사 지금 당장 메인 뉴스에서 수어 통역을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장애인 서비스의 대안을 찾고 만들기 위해 KBS와 함께 노력할 의사가 있습니다. 하지만 KBS는 여전히 장애인에게 높은 벽을 세우고 농인과의 소통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KBS의 가장 큰 문제이며 사회적 신뢰를 받지 못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우리들이 벌이고 있는 싸움은 단지 농인들이 권리만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이 아닙니다. 공영방송을 공영방송답게 책임있는 방송으로 모든 시민이 주인 되는 방송으로 만드는 바로 우리 모두를 위한 농인과 청인이 모두 다 함께 하기 위한 연대 투쟁입니다. 차별을 철폐하라는 우리의 요구는 정당하고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농인과 청인에게 동등하고 평등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그날까지 그런 공영방송을 만들 때까지 여러분과 함께 투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청각장애인이고요. 대전에 살고 있고 이대치원이라고 합니다. 대전에서 왔습니다. 원시대에 활동을 하고 있는 대전입니다. 지역에 살다 보니까 평일에 서울에 올라오기 좀 쉽진 않습니다. 그래도 오늘 KBS에 수어통역을 촉구한다고 그래서 농인들이 모인다고 해서 새벽에 기차를 타고 왔습니다. 오다 보니까 제가 좀 늦어서 들어갑니다. 저는 농인입니다. 제가 사용하는 언어는 수어입니다. 제 생각을 표현할 때라든가 친구들과 대화할 때 수어로 사용합니다. 심지어 저는 꿈을 꿀 때도 수어로 대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송을 볼 때 가장 답답함이 많습니다. 수어 통역이 있긴 하지만 통역을 하는 프로그램이 여전히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KBS가 한국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방송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KBS가 내보내는 방송의 내용에 저도 신뢰를 좀 많이 합니다. 근데 저는 저녁 뉴스는 항상 KBS를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같이 아마 정보를 얻기 쉽지 않은 농민들이 세상 돌아가는 소식을 접할 수 있는 게 아마 이 저녁 종합 뉴스일 겁니다. 저도 그렇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매번 뉴스를 볼 때마다 답답함이 여전합니다. 자막이 있긴 하지만 자막이 빨리 올라와서 수어를 사용하는 저는 올바로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어 통역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매번 했습니다. 얼마 전 국가인권위원회가 9시 뉴스에 수어 통역을 제공하라고 공고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수어를 사용하는 농민을 위해서 저는 굉장히 반가웠고 KBS가 빨리 통역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또한 KBS의 시청자이기 때문에 수어 통역을 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루빨리 수어 통역을 통해서 KBS 9시 뉴스 볼 수 있도록 저는 간절히 기원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배경을 잠깐 말씀을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아마 우리 김동찬 소장님도 몇 분이 작년에 와서 여기서 요구를 했었습니다. 작년만 아니고 재작년부터 저희는 KBS의 보편적인 접근 환경을 만들어달라고 요청을 계속 했는데 KBS는 여러 가지 입장을 냈습니다. 아까 우리 김동찬 소장님도 말씀했지만 기술을 고려해야 된다. 그리고 일반 시청자들이 이 수어통역을 너무 화면을 가린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수어통역을 당장 하기 어렵다라는 얘기를 수차례 해왔습니다. 이거는 인권위원회의 답변에도 그런 유의 답변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KBS는 법적으로 인정한 5%를 넘는 수어통역을 하고 있다. 법에 임무를 다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재난방송에 소통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로 지금 9시 뉴스 소통이 어렵다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잠깐 보면 KBS 얘기를 좀 모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시청자들이 그 화면에 소통력이 들어오면 이 시청자들이 어려움을 겪는다 이 얘기를 하지만 사실 한국수화법이 만들어지고 이번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수어 통역에 대한 비장애인들의 인식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KBS가 염려하는 것처럼 수어 통역에 대한 거부감이 많이 떨어져서 KBS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법적인 힘을 다 지키고 있다. 재난방송에 소통을 한다. 이 얘기도 공영방송으로서 그 다음에 재난 주간방송사로서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잘 아다시피 강원도 산불 났을 때 KBS가 어땠습니까? 재난 주간방송사로서의 책임을 방기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시민들도 화가 났고 심지어 대통령까지 이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KBS 정신 차려라라고 했습니다. 이런 그 상황을 고려한다면 KBS가 법적인 임무를 다하고 있고 재난방송에 소통을 다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할 계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술 얘기를 자주 하는데 지금 스마트 수어 방송이 지금 기술 관련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스마트 수어 방송이 지상파에 적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하기 어렵다. 그래서 UHD 방송에 안착이 되면 하겠다고 하지만 이건 공영방송으로서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공영방송은 다른 그 시청자들의 문제를 선도적으로 이끌어가야 되는데 지금 스마트 수어 방송 같은 경우에 보편적으로 적용이 어렵지만 선도적으로 해야 일반 지상파 방송, UHD 방송이 보편화될 때 이 수어터 방송이 그대로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항상 장애인들은 신기술이 나오면 수순위로 밀렸습니다. 밀려서 나중에 안착이 될 때는 일반 기술이 적용이 되고 몇 년 후에 그게 적용이 되는데 KBS를 유일하면 수어통역 방송도 UHD가 안착이 된 이후 몇 년 후에 적용을 하겠다는 것은 공영방송으로서 자기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이유를 들어서 저희는 오늘 KBS는 하루빨리 국가인권위원회 이 권고를 수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얘기를 아마 보도자료 잠깐 나왔지만 그런 얘기를 저희 이 권고사항 요청서에 들어있습니다. 이 요청서에 좀 두껍습니다. 많이 들어있습니다. 들어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오신 기자님들은 참고해 주시면 좋고요. 어쨌든 KBS가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KBS는 엄연히 공영방송이고 그 시청자 그 수신료 문제가 아마 20일 뒤에 또 나올 것 같은데 수신료를 기본 지원으로 쓰고 있어서 KBS는 농인의 요구를 당연히 수용을 해야 되고 하루 빨리 수용해야 된다. 또한 일반 시청자들이 화면을 가린다 그럴 경우에 KBS가 선도적으로 나서서 인식 개선을 해야 됩니다. 더불어 사는 사회, 그 다음에 이 수어가 한국의 언어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공용어임을 일반 시청자들에게 알리고 양해를 먼저 구해야 된다. 일반 시청자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못한다. 이거는 굉장히 논리로 맞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빨리 KBS가 수용. 자, KBS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조속히 수행하라. KBS는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조속히 이행하라. 농인도 시청자다. KBS 9시 뉴스 수어 통역을 실시하라.